자, 계좌 한번 열어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오르는 거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솔직히 손 떨리지 않아? 야, 3전 PBR이 3배를 넘었어.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꼭지 아니야? 폭락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튀어야 하나? 지금 다들 고소공포증 느끼고 있을 거야. 당연해. 우리가 알던 반도체 사이클 상식으로는 지금이 무조건 팔아야 할 때가 맞거든. 그런데 말이야, 오늘 내가 가져온 데이터들을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야. 우리가 비싸다고 벌벌 떠는 이 가격이 글로벌 경쟁자들에 비하면 아직도 신생아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니까. 왜 TSMC는 PBR 10배를 받고 엔비디아는 37배를 받는데 삼성은 이제 겨우 3배일까? 그리고 이 격차가 좁혀질 때 내 계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아주 적나라한 수치와 팩트로 증명해줄게. 꽉 잡고 따라와. 먼저 숫자부터 냉정하게 까보자. 현재 삼성전자 PBR 3배. 맞아, 과거 메모리 호황기 때도 기껏해야 1.8배, 2배였어. 역사적으로 보면 비싼 거 맞아. 근데 시야를 밖으로 돌려볼까? 지금 대만 TSMC PBR이 얼마지? 무려 10배야. 엔비디아? 37.8배가 넘어가. 여기서 주린이들을 위해 PBR 딱 30초만 설명하고 갈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은 쉽게 말해 회사가 망해서 짐 쌀 때 받는 돈이야. PBR 1배면 공장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딱 본전이라는 소리야. 근데 10배라는 건 뭐야? 공장 기계값에 10배를 쳐준다는 거지. 왜? 그 기계로 돈을 미친 듯이 벌어들이니까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거야.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보고 있어. 예전에는 그냥 쌀집 메모리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AI 파운드리 HBM의 셰프였던 거지. TSMC가 받는 PBR 10배의 밸류에이션. 이게 바로 AI 프리미엄이야.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이상 PBR 3배는 고점이 아니야. TSMC의 10배를 향해 달려가는 재평가 레이팅의 초입이라고 봐야 해. 아직도 상승 여력이 2배, 3배는 남아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삼성이 TSMC만큼 밸류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여기서 역사를 좀 알아야 해. 반도체 패권 전쟁의 희생자들을 보면 답이 나와. 과거 기술의 제국이라 불리던 독일. 그 독일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철수한 사건 기억해? 바로 키문다 파산 사건이야. 이 회사가 어디냐? 그 유명한 독일 지멘스 반도체 사업부의 후예야. 한때 DRAM 시장 세계 2위를 다투며 삼성전자를 위협했던 유럽의 자존심 같은 기업이었어. 기술력이 없었냐고? 천만에. 기술 하나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지. 그런데 2009년 이 거대한 기업이 공중분해됐어. 이유는 딱 하나. 속도와 원가 경쟁력 싸움에서 한국한테 완전히 밀려버린 거야. 독일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완벽한 칩을 만들려고 할 때 삼성과 하이닉스는 미친 듯한 공정 혁신으로 6개월마다 신제품을 쏟아내고 가격을 후려쳤어. 결국 고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던 독일의 제조 방식은 한국의 초격차 속도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거지. 바로 속도와 비용 싸움에서 한국한테 완전히 잡아먹힌 거야. 독일 특유의 장인 정신은 훌륭하지만 반도체는 6개월마다 공정이 바뀌는 속도전이야. 완벽하게 만들려고 시간 끌다가 한국 기업들이 신제품 쏟아내면 가격 폭락해서 적자 보고 망하는 구조였지. 지금 유럽의 남은 반도체 기업들? 인피니언, NXP. 다들 훌륭하지만 최첨단 미세 공정은 포기하고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틈새 시장으로 피신한 거야. 지금 유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나 장비 쪽은 잘 나가지만 가장 치열한 첨단 메모리 제조 분야에선 전멸했어. 이미 10년 전에 항복 선언하고 짐 쌌지. 자, 여기서 조금 불편하지만 투자자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문화적 헤자모트 이야기를 해보자. 과거 기술 강국 독일 그리고 미국. 왜 이 나라들이 반도체 제조 패브리케이션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려났을까? 단순히 인건비가 비싸서? 아니야. 핵심은 워라밸과 반도체의 궁합이 최악이기 때문이야. 유럽 특히 독일의 근로 문화를 한번 보자. 여긴 인간다운 삶이 최우선이야. 주 35시간 근무, 연간 30일이 넘는 휴가, 퇴근 후 연락 금지법 라이트 투 디스커넥트. 정말 훌륭한 문화지. 인간으로서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야. 하지만 반도체라는 괴물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야. 반도체, 특히 메모리는 속도가 생명이야. 수율 1등 잡으려면 문제가 터졌을 때 즉각 대응해야 해. 새벽 2시에 공정 트러블이 생겼다. 한국이나 대만 엔지니어들은 자다가도 뛰어나와. 문제 해결 못하면 집에 안 간다는 집요함이 있어. 이게 소위 말하는 K-헝그리 정신이지. 반면에 독일이나 미국은?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습니다. 야근시키면 노조에서 소송 들어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사회의 합의니까. 하지만 기계는 24시간 돌아가는데 사람은 8시간만 일하고 칼같이 끊는다. 이 피드백 루프의 속도 차이가 1년, 5년, 10년 쌓이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는 거야. 실제로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미국 엔지니어들이 왜 우리가 방진복 입고 밥도 못 먹고 일해야 하냐, 군대식이냐 하면서 반발이 엄청났어. 결국 문화적 차이를 극복 못하고 양산이 계속 딜레이 됐지. 이게 바로 선진국의 딜레마야. 삶의 질이 올라갈수록
극한의 효율을 요구하는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이미 친 듯한 고강도 노동과 집중력을 감당할 수 있는 문화권. 전 세계에서 유교 문화권인 동아시아 딱 두 나라. 한국과 대만뿐이야. 서구권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문화적 DNA를 복제할 순 없어. 그래서 반도체 패권은 앞으로도 영원히 동아시아가 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주식의 PR, PBR에는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한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값이 포함돼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 이 살벌한 치킨 게임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아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야. 세계적인 기술 강국 독일도 못 버틴 이 전쟁터에서 승자가 된 기업들. PBR 3배? 이게 과연 비싼 걸까? 승자 독식 시장의 1등 기업에게 PBR 3배? 이건 오히려 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 중국이나 미국이 돈 쏟아부으면 금방 따라오는 거 아냐? 이건 진짜 현장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반도체 팹 하나 짓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알아? 첫째, 진동. 팹 주변 몇 킬로미터 안에는 트럭도 조심해서 다녀야 해. 장비가 워낙 예민해서 미세한 진동에도 불량이 나거든. 둘째, 물과 전기. 하루에 수십만 톤의 초순수열 트럭 프리워터가 필요하고 발전소 하나급 전기가 끊김없이 들어가야 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전 세계에 몇 없어. 게다가 수율 잡는 건 종합 예술이야. 장비 세팅값 하나만 0.001% 틀어져도 웨이퍼 수천 장이 다 쓰레기가 돼. 이걸 안정화시키는 데만 수년이 걸려. 중국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아직 HBM이나 최신 공정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이거야. 이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엔지니어들이 공장에서 먹고 자며 쌓은 피, 땀, 눈물의 데이터거든. 이 진입 장벽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콘크리트 바닥인 셈이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PBR 10배로 가기 위한 마지막 열쇠. 바로 턴키와 테슬라야. 지금 테슬라가 자체 AI 칩 만들려고 난리인 거 알지?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TSMC는 주문이 너무 밀려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해. 이때 손들고 나선 게 삼성전자야. 형님 저희한테 맡기세요. 메모리도 저희 거 쓰시고 칩도 만들어드리고 포장까지 싹 다 해서 드릴게. 전 세계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회사에서 다 해주는 곳. 삼성 하나뿐이야. 이게 먹히기 시작하면 삼성은 단순 하청 업체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는 거야. 그때가 되면 PBR 3배? 웃기지도 않는 가격이 될걸? 5배, 7배, TSMC의 10배까지 가는 게 절대 꿈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또 있어. 바로 빅테크들의 독립선언, 전문 용어로 ASIC 주문형 반도체 시대의 개막이야.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독점하니까 부르는 게 값이었어. 엔비디아 세금이라고 불릴 정도였지. 그러니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형님들이 화가 난 거야. 야,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왜 엔비디아한테 비싼 돈 주고 사? 우리가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칩 직접 만들자.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엔티 엔비디아 연합의 실체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고? 엄청난 기회지. 예전엔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구글도 메타도 아마존도 전부 우리 고객님이 되는 거야. 얘네가 자체 칩 ASIC를 만들면 뭐해? 그 옆에 붙여야 하는 초고성능 메모리 HBM은 누가 만들어? 결국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한테 와서 제발 물건 좀 주세요 하고 줄을 서야 해. 즉 AI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총알 메모리를 파는 우리는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된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진짜 숨겨진 잭팟은 따로 있어. 바로 자동차 오토모티브야. 요즘 전기차 타봤어? 이게 차야 아니면 굴러다니는 거대한 스마트폰이야?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누가 꽉 잡고 있는지 알아? 바로 삼성전자야. 삼성이 인수한 하만하머니 전 세계 차량용 오디오랑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씹어먹고 있어. 여기에 차량용 두뇌인 엑시노스 오토 반도체,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센서까지. 전기차 한 대 만들려면 삼성 부품 없이는 시동도 못 걸 수준이 됐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해가고 있지.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 전환할수록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터질 거야. 반도체 사이클만 보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 삼성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을 만드는 회사로 진화한 거야. 주가가 이걸 반영하기 시작하면 지금 가격은 그냥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정리해보자. 지금 삼성전자 PBR 3배 역사적으로 비싼 거 맞아. 하지만 TSMC의 10배, 엔비디아의 37배를 봐. 판이 바뀌었어. 경쟁자들은 나가떨어졌고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고 AI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어. 지금 비싸다고 쫄아서 팔고 나간다. 나중에 PBR 5배, 6배 갈 때 배 아파서 잠도 못 잘 수도 있어. 진정한 슈퍼개미는 지금의 높은 가격을 거품이 아니라 성장통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해. 흔들리지 말고 꽉 붙들고 있어. 우린 지금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탑 10을 향해 가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하나만 하고 끝낼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 내일 당장 주가가 폭등해서 상한가 간다는 소리? 절대 아니야.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미국의 금리 결정이나 전쟁 이슈 같은 외부 변수 때문에 언제든 출렁거릴 수 있어. 당장 다음 달에 마이너스 10%, 심하면 마이너스 20% 조정? 충분히 올 수 있지. 하지만 기억해.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했지.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단기적인 주가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요동치지만 결국 길게 보면 기업의 진짜 가치 체력에 수렴하게 돼 있어. 내가 오늘 말한 건 일주일, 한 달짜리 단타치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 3년, 5년 뒤에 펼쳐질 AI와 반도체의 거대한 파도를 보라는 거지. 지금의 출렁임은 그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한 탑승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정도 변동성을 못 견디고 쫄아서 던질 거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이 본질을 꿰뚫어보고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웃게 될 슈퍼개미야. 그럼 여러분 슈퍼개미로 부자 되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길 바래.